반갑습니다. 교육 백과사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특별히 또 대선 기간이라 쟁쟁한 분들 오셨습니다. 교육계 인사들이 이재명 대표 구하려고 또 교육 대통령 제대로 한번 이번에 만들어보자 해서 의기투합을 했다고 해서 오늘 이제 특별히 모셨는데요. 늘 함께하는 분이시죠. 성기선 교수님 자리에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성기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진짜 오래간만에 뵙네요. 21대 민주당 국회의원이셨고 또 이제 막 철야농성 이런 거 하면 네, 교장 선생님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우리 교육계에 큰 역할을 하셨던 강민정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또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또 우리 교육계에서 오랫동안 네. 활동해 오셨던 우리 최창희 교육본부장님 모셨습니다. 박수로 해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최창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세 분이 뭔가 인연이 있으니까 같이 나온 거죠, 지금? 글쎄 뭐 오랫동안 알고 인연이 있었는데 네. 이번 대선에서 예. 캠프의 같이 활동을 직접 하기로 돈 결의를 했나요? 하여튼 시작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 조금 이따 한번 네. 들어가 보고. 강민정 의원님 요즘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의원직 이제 일단 그만하시고. 여기 박시영 TV 너무 네. 오랜만에 오니까 네. 너무 좋네요. 우리 시청자들이 한마디 해주세요. 많이 좋아하는데. 진짜 박시영 TV가 네. 저 대박 나서 뽐뽐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런 날이 올까요? 아직도 안 돼 있다 이 말이네. 지금도 굉장히 사실 네. 그 시청하시는 분들 많고 아유, 예. 맞습니다. 이 흐름을 또 잘 네. 찝어주시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도움이 많이 되고 아니, 그리고 있는데 그렇게 보니까 주말에도 혼자서 생방송 하면서 그 주말에 얼마나 빅 이벤트를 많았어요. 그 사이를 정확하게 해석을 하시면서 그래서. 저도 계속 봤습니다. 아니, 네. 과거에 우리 강민정 의원님이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 그랬고, 농성 현장에 저희가 막 생방송 중계하고 네. 막 그랬거든요. 근데 네. 이제 강민정 의원님 그때도 저희 유튜브 자주 보신다고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셔서 그때 큰 도움이 됐죠. 네, 네. 제가 뭘 도움이 되겠습니까? 자, 원래 최강욱 의원하고도 또 친하잖아요. 아 그러면 한마디 여기 해주세요. 우리 최강욱 의원 나오는 박시영 TV 예. 그 뭐죠? 그때는 그랬인가? 네, 그때는 왜? 그때는 왜인가? 네, 네. 열심히 보고 있어요.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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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후에 옵니다. 아 그래요? 예, 만나시겠네. 만나고 가야 되겠다. 우리 또 최창희 선생님은 예. 저기 일선 쪽에서도 활동이 왕성하시고 늘 교육계 이제 교육개혁 운동에 앞장서 왔는데 요즘에는 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제가 예전에 교육의원 할 때 우리 박시영 선생님 뵀죠. 예, 오래된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때 좀 잘했으면 여기 좀 많이 나왔을 텐데. 그 뒤에 이제 의원은 그만두고 예. 이제 지금은 이제 교육 시민운동 지역에서 하고 있고 네. 또 집에서 이렇게 텃밭도 가꾸고 예, 자연생활도 하고 그렇게 예. 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게. 예. 교육희망 네트워크라고 예, 이게 예. 한 20년 됐죠, 벌써. 그렇죠. 예. 네. 교육희망 네트워크 전국 조직인데 음. 그걸 책임지고 잘 이끌어가고 아니, 있습니다. 교육계 인사들은 아마 저희 최창희 선생님 다 아실 것 같은데. 워낙 그렇습니다. 유명해서 뭐 다 알고 계시죠. 자, 성함도 또 창이니까 맞아요. 미래 교육의 방향을 늘 제시하고 계십니다. 창의적으로. 창희 교육. 그러네 고맙습니다. 존재 자체가. 존재 자체가. 자, 오늘 이제 대선 얘기 하면서 이제 교육 이야기도 해야 하는데 이번 대선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한 대선 같기는 해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이번 우리- 대선 성격이랄까. 요즘 이번 대선 어떻게 규정하고 계십니까? 아니 이번 대선은 뭐 복잡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혼법 파괴하는 내란 세력들을 확실하게 우리 정치와 사회에서 일소하는 그런 고지점령, 고지점령. 고지점령 예. 네. 그런 전투가 이번 대선이 아닌가. 근데 이번에 어쨌든 흔히 말하는 기득권 세력 중에서 그동안 우리 사회를 암적으로 몰아넣었던 세력들이 다 튀어나왔어요. 내란 과정에서. 그렇죠. 그게 그것도 저는 특이해. 네. 윤석열의 아주 역사적인 공헌이라고 생각해요. 덕분에 이 네. 수면 밑에 숨어있던 예. 진짜 모든 세력들이 예. 거의 너구리 두더지. 두더지 게임 하듯이 네. 하나 치면 하나 나오고 하나 치면 하나 다 나와가지고 맞아요. 야 이제 누구가 문제가 있는지 어디를 고쳐야 되는지 그러니까요. 이런 걸 그러니까요. 정확하게 보여준 거예요. 예. 자, 그런 점은 또 윤석열이 칭찬받을 수 있는 대목이에요. 최상희 선생님 이번 대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번 대선이 참 모두 중요하다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나라의 운명을 가름하는 선거다. 그것뿐만 아니고 개인의 삶도 정말 평안한 삶이 될 거냐. 아니면 이번 지금 개헌 때 보면 알지만은 예. 늘 불안하고 초조한 삶이 될 것이냐. 이런 것을
아주 이렇게 가름짓는 분기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네. 모두 정말 참여해서 눈 떠보니 후진국이 아니라 눈 떠보니 정말 선진국, 눈 감아도 선진국 이런 나라를 지금 이번에 꼭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그런 생각할 것 같아요. 리더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죠. 아우, 그러면. 진짜 중요해. 이번에 그 이재명 대표께서 후보께서 첫 유세에서 청계광장에서도 선저하고 정조를 맞아요. 딱 얘기. 예시를 들었잖아요. 예. 공직자 한 명이 근데 거기서 본인이 대통령이란 말을 안 하고 역시 공복이란 말을 늘 많이 쓰잖아요. 공직자 한 명이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겠다. 그렇죠.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인상적이었어요. 좀 대통령이라 쓸 수도 있잖아. 근데 일부러 안 쓰시더라고. 그것도 빛이 났고. 네. 어떻게 보셨어요? 어떻든 지금 말씀하신 그 리더 한 명이 바뀌면은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자기가 증명하겠다. 굉장히 신뢰가 있었어요. 왜냐, 이전까지의 그 경험들이 이재명은 한다. 이거에 대한 사람들에게 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네. 매우 신뢰 있었고요. 이번 대선은 사실은 지난 80년 해방 이후 80년 동안 우리 경쟁 교육의 어떤 그 산물이랄까요? 부작용? 네네. 완전히 엘리트 소위 말해서 카르텔이죠 이게. 엘리트 카르텔이 장악하고 있는 국가를 민주 시민들이 드디어 그 권리 행사도 하고 정말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는 그런 전환점이 돼야 된다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두더지 잡기에 성공을 하는 날이 6월 3일이다. 내란의 종식 날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지속적으로 내란을 일으키는 자들을 계속 이렇게 제외시켜 나가는 작업을 해야 되지만은 어쨌든 6월 3일 선거는 그런 면에서 매우 중요하고 교육적으로도 정말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교육 대통령 만드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네. 우리가 한번 지원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대선이 이루어지면 각계각층이 이제 막 선거운동을 펼치는데 되게 이제 선거대책본부 선대본이라고 하죠. 선대본의 틀에서 많이 움직이는데 그동안에 보면 이제 교육계가 뭐 이렇게 조직적으로 뭐 이렇게 참여했던 기억은 별로 없거든요. 아니, 없었어요. 없었고 제가 2022년도 대선 때 네. 저 교육위원이었잖아요. 네네. 국회. 국회의원. 그래서 네. 제가 깃발 하나 들었어요. 아무도 안 봐주는데 네. 교육 유세단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예. 그 선거운동 시작하는 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전국을 순회해서 5,000km 달렸어요. 그래서 각 지방의 유세차들 다 맞춰가지고 유세차에 올라와서 네. 나 아니면 교육 얘기 할 사람 없다. 이래서 그 당시에 이재명 후보와 교육 얘기를 같이 하고 그 지역에 교육 문제 관심 있는 분들 이런 이야기를 호소하고 싶은 분들을 모아서 간담회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차원이었다면 요번에는 선대본에 공식적으로 네네. 예, 조직본부 산하에 예. 교육위원회가 생겨서 저는 엄청난 이게 그러니까요. 역사적 맞습니다. 발전의 예. 예, 징표라고 생각해요. 저도 들었는데 지금 뭐 송 교수님도 그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조직본부 맞습니다. 조직본부 틀 안에서 교육위원회가 구성됐고 그 교육 문제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참여하는 구조로 돼 있잖아요. 이게 되게 이제 교육 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려고 그러면 주로 관심 있는 게 정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교육을 어떻게 바꿀 건가에 대해서 정책위원회에 가서 공약을 영향을 주려고 하는데 네. 이 지난 22년도에도 그게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 선거를 많이 해보셔야 알지만 이 선거에서 조직 본부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핵심이죠. 네,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교육이 이 하나의 그 위원회 방식으로 들어갔다. 저는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안 됐던 이유는 교사들의 정치 기본권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은 그런 교육과 정치는 거리를 둬야 된다는 이런 선입견이기도 하고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학부모들은 다 들어올 수 있는데 그것도 안 돼요. 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이번에 깨어서 정말 잠자고 있는 의식들을 활성화시키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네. 나중에 새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도 교육 문제 신경 쓰거든. 그렇죠. 뭐 역할을 해야잖아 네. 사실. 아무 역할도 안 하면 안 되죠. 목소리를 내야지. 예. 제가 이제 그 교육본부 하라면 이제 할 말이 많은데요. 사실은 이제 저는 뭐 교육은 의원도 했지만 예. 또 교육 시민운동을 많이 했잖아요. 네, 예. 교육 시민운동 하면서 사실은 우리끼리 많은 요구를 내지만 그것이 정치권에 전달돼야 되고 그 입법화되지 않으면 그게 사실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대선 때도 저는
사실은 여러 번 이제 이 활동을 했었어요. 네. 그때 문재인 정부 때도 교육 시민운동 하면서 우리 정책을 전달하는 활동을 했었고 그다음에 지난 대선 때 이재명 그때 22년. 후보 나오실 때 그때도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본부 그렇게 우리가 요구를 했어요. 안 한 게 아니야. 했는데도 잘 안 돼요. 안 받아주죠, 잘. 예. 왜냐하면 앞서 이제 성기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이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선거만 되면 움츠려드는 게 교원 집단이고 아무래도 공무원들이잖아요. 맞아요. 목소리를 못 내고. 그러니까 집단의 힘이 사실 정치권에 잘 전달이 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걸 이제 받아주는 걸 보면서 조직본부에서 교육위원회라는 틀로 받아주는 걸 보면서 야, 이게 저 정치인들이 좀 생각이 바뀌었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굉장히 열린 자세고 다 품으려고 수평적 조직으로 좀 바꾸는구나. 왜냐하면 옛날에는 막 헤게모니 같은 게 있잖아요. 내가 아니면 안 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야, 확 문을 여는구나.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아니 그리고 실제로 교사가 전국에 50만이고 다 유권자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 550만 정도 되는데 학부모 생각해 보세요. 1000만이 넘는 학부모들이 예. 다 교육 문제 관심 가지고 있죠. 있어요. 있죠. 네, 그러니까 이 관심을 받아 안는 그렇죠. 대통령 네. 후보 이거는 굉장히 그거 선거에서도 중요하다고 중요하죠. 봐요. 이게 네. 왜 그러냐면 교육 문제는 늘 저도 이제 가까이 지켜봤습니다만 흔히 이야기 사고만 안 치면 된다. 이런 인식이 강해요. 후보들이. 흔히 말해서 논쟁 지점이 너무 많아서 맞아요. 그러니까 잘못 건드리면 이거 휘발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좀 겁내. 맞아요. 사실 교육은. 그 잘못 건드리면은 플러스보다 마이너스가 훨씬 크니까 네. 가만히 그냥 놔두는 게 좋겠다는 인식이 있어요.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번에 내가 깜짝 놀란 게 우리 강민정 의원님께서 상임위원장을 맡았고 조직본부 네. 산하의 교육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고 성기성 교수님이 지금 보니까 공동위원장을 예. 맡고 계시고 우리 차차인 선생님이 전략기획본부장을 좀 맡고 계십니다. 그 가장 중요한 분들이 세 분 오신 거예요. 지금. 어쨌든 뭐 저 공동위원장도 여러 명을 두고 있고 이게 조직이 그냥 특정 집단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에 교육에 관련된 사람들 지금 다 총집결하는 구조니까 네. 앞으로 큰 일을 하지 않겠나 싶고요. 목표나 활동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전략기획본부장님. 이제 전에는 정책 중심으로 이제 아무래도 네. 교육 활동을 했다면 이번에는 정책 플러스 실제 조직을 통해서 이제 교육 정책도 제대로 홍보해내고 네. 그다음에 실제 이재명 지지 운동도 우리가 벌일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많은 이제 투표 선거 운동도 할. 투표 참여. 그렇죠. 이게 지금 구성원들이 주로 이제 교육계에 있는 분들이 중심이 되긴 했어요. 예를 들면 퇴직 교원. 아무래도 현직 교원은 지금 참여가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교육 전문가, 교육 시민단체 대표들, 그다음에 학부모.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조직 자체는 상당히 탄탄한 조직이고 이해와 요구도 잘 반영돼 있어요. 이제 중앙교육위원회가 있고 예. 시도가 있고 시군까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교육이 좀 쟁점화되고 말 그대로 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모두 뭐 교육을 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어떤 관점을 가지고 대통령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 우리는 교육 대통령을 세워야겠다. 예. 이런 원대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 저 교육 이야기 들으면 뭐 현안으로는 우리도 방송에서 계속 하니까 뭐 7세 고시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는 뭐 어떤 교육위원회를 제대로 그 사실을 세워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국가교육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엉터리로 막 돼 있고 아 그렇죠. 지금 뭐 고교 학점제부터 계속 뭔가 나오거든 사실은. 근데 이제 큰 구조인 우리 사회에 갖고 있는 뭐 학벌주의 이런 큰 틀이 입시제도는 안 바뀌기 때문에 이 뭐 어떻게 바꾼다 하더라도 뭐 한계가 분명히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과연 그 5년 임기 동안에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게 있어요. 교육은 늘 이게 그렇죠. 지속적으로 뭔가 좀 꾸준히 바꿔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수술을 안 하면 그 무슨 희망이 있지? 이런 그렇죠. 생각도 들거든요. 매 시기마다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회피하다 보니까 이게 쌓여가지고 맞아요. 너무 힘든 문제로 복잡해진 거예요. 더. 예. 그래서 이게 계속 그 상태를 받아들이고 개혁에 눈을 돌리면은 나중에 감당하기 어렵다. 아까 우리 송기선 그 공동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내란 세력들이 결국은 그 현재 쭉 진행돼 왔던 교육의 수혜자들이에요. 수혜자들이죠. 예.
그 인간들이 내란을 일으킨 거예요. 맞아요. 민주주의 맞아요. 파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좀 이번 기회에 내란을 보면서 아 교육도 괜찮은가? 그대로 가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굉장히 많은 그 유권자분들이 고민하시고 이게요. 네, 늘-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늘 그 정부 들어가서 분야별 평가를 해보잖아요. 뭐 여론조사 업체에서 해보면 진짜 가장 그 평가가 안 좋은 분야 중에 하나가 교육 분야예요. 되게 이제 뭐 부동산이나 뭐 경제 관련해서 평가가 박하잖아요. 대개는 진짜 교육 문제는 뭐 그렇게 높게 점수를 받았던 정부가 별로 기억이 안 남을 정도로 굉장히 그렇죠. 다 안 좋았어요. 사실.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쌓여온 거야. 그렇죠. 이번에 어떤 경기도에서는 보면 또 경기도도 맡고 있으시죠. 네네네. 전체 공동위원장도 예, 하시면서. 사실은 저 지금 오기 전에 예. 성남에 가서 학부모들하고 이렇게 면담 우리 저 이재명 후보가 전국 경청 투어를 했잖아요. 예. 골목골목. 예, 그걸 또 흉내내서 예. 교육 경청 투어 해가지고 성남에 갔는데 성남이 이제 아시다시피 중원구나 수정구나 이런 구도심의 경우에 저 분당과의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요즘은 구도심보다 원도심이. 원도심이죠. 이런 거기가- 잡아줘야 돼, 하나씩. 학교도 4, 50년 되고 낡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시설 기자재들이 좀 열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그다음에 지금 얘기한 뭐 여러 가지 정책들 고교학점제, 교육재정 문제, 학폭 문제 그러니까 현장에서 우리도 알고 있지만 훨씬 더 구체적으로 실감 있게 이야기를 하는 부모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네. 아 이게 그냥 우리가 뭐 워낙 오랫동안 많이 들어가지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게 아니라 절실해요. 현장에서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가서 공부를 하지 않는다. 학교도 아이들을 공부 가르칠 생각이 없다. 오로지 학원이나 사교육으로 다 빠지고 도대체 학교가 뭐 하는 곳이냐. 그러니까 학교 교육의 기능을 신뢰하지 않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한 그 믿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학교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델을 만드는데 이번 대선이 좀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각자가 다 불만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지금 힘든 게 많거든요. 사실 아이들 너무 가르치기 너무 힘들어요. 악성 민원도 많고 힘들어. 또 학부모들은 학부모대로 좀 아우성이야. 그리고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또 막 7세5시 막 이런 게 생겨나잖아. 그럼 불안하잖아.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하지? 이게 전반적으로 다 지금 맞습니다. 불만이 팽배해. 모든 사람들이. 그게 저는 정치의 책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정치가 해결을 못하고 계속 회피하는 걸 누적돼 왔기 때문에 예. 그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만 그 아픔과 고통을 지금 맞습니다. 다 짊어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다고 봐요. 학교에서 교육을 제대로 하고 싶다. 이게 교원단체의 지금 요구거든요. 교육을 제대로 하는 학교가 뭐냐. 기본적인 교육이 돼야 되는데 지금 기본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기본소득 필요하다고 하듯이 교육에서도 기본 교육이 돼야 된다. 네네. 그게 여러 가지 기본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요구가 매우 절실하다는 거를 31개 시군구를 돌면서 많이 수렴하고 또 정책팀에도 넘겨주고 그런 교육에 대한 관심들을 좀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그나저나 그 국민의힘 저 김문수하고 한덕수 막 티격태격 했잖아요. 봉숭아 학당이 아니 이거 아니 중고등학생들 있잖아요. 대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볼 때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최서인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애들은 어떻게 볼까 이런 거. 그래 뉴스 좀 보거든. 보죠, 당연히. 애들이 예. 사실은 그거 보면서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흔히 하는 말이 뭐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이렇게는 안 한다 그러는데 그렇죠. 그건 초등학생 무시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건 뭐 초등학교 선거에 비교할 게 아니고 거의 난장판 수준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정치 혐오증이 있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좀 배울 것이 사실 없었고 저는 오히려 배울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의 교훈은 되겠다. 이게 좋은 정치 교재예요, 사실은. 저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이제 결과는 다 그렇게 나올 건데. 패러디 인물이 막 속출하더라고. 맞아. 반장 선거에 누가 됐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들어와서 너 너 아니야. 다른 사람 시키고. 우리 옛날에 그런 거 본 적 있었잖아요. 그럼요. 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교육적으로 안 좋은 측면도 있는데 지난 12월 3일 이후에 오늘까지 이어지는 이 내란의 이 그 혼잡한 상황은 민주 시민 교육에 매우 중요한 교본이에요.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헌법의 정신을 알게 됐고 여러 가지 법에 근거해서 볼 때
법원의 뭐 행태가 불합리한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누가 그걸 세세히 알겠습니까? 지난 저도 한 60여 년 동안 몰랐던 거를 지난 한 4, 5개월 동안 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니 알게 되는 진짜 계기가 우리가 된 거예요. 법 전문가 됐어요. 헌법 그럼요. 전문가, 형사소송법 전문가, 형법 전 전문가, 국민들에게 선거법 법 교육을 시킨 거예요. 아니 제가 이렇게 손바닥 헌법책이라고 우리 헌법체 보호 운동을 했었어요. 예. 전국에 지금 사실은 몇십만 부가 지금 나갔을 텐데 지난번에 그 세종 교육감님이 그렇죠. 전교생들한테 다 줬대요. 그랬죠? 중3, 고3. 네. 근데 이제 그거 사실은 쭉 한번 보고 말았죠. 뭐 130 몇 개 조항이 있다 이렇게. 근데 이번에 사실 이제 실질적으로 헌법과 정치가 어떻게 연결이 돼 있고 그게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를. 아니 그거 얼마 전에 박주민 의원 책을 보내왔는데 주민의 헌법이라고 해서 자기 이름 약간 딴 거 같아. 박주민이니까 주민의 엄청 잘 나간대 쟤. 아, 진짜? 해설한 거 저 받았는데 잘 나간다고 그러고. 그나저나 우리 강민정 의원님 이제 국회의원을 하셨으니까 그 21대하고 비교해 보면 말이죠. 국민의힘이 윤석열 들어와서 이거 완전히 구구 쪽으로 갔잖아요. 얼마나 달라졌다고 보세요? 아니 김민전 의원이 백골단을 국회 소통관에 그 원래 알잖아 김민전 누군지. 네, 세운 게 교육위원회 위원이에요. 거기가 그분이. 교육위원회야, 네, 또 교육위원회예요. 김민전이? 의원이. 야. 나는 그때 충격 먹고 내가 날밤 새가지고 네. 그때 윈들레인가 교육언론 창에다가 바로 그냥 썼잖아요. 김민전 사퇴하라고. 이게 도대체 국회의원의 기본도 없지만 어떻게 교육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런 반교육적인. 이게 뭐 21대 국회 그 교육위원이었으면은 사실은 지금 AI 디지털 교과서라든지 또 뭐 사교육 카르텔부터 해서 쭉 나왔던 그 지난 윤 정부의 그 말도 안 되는 교육 정책들을 브레이크를 좀 많이 걸었을 텐데 그때 강민정 의원이 거기 국회에 더 계셨으면 하는 그 아쉬움이 아 있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지역구 나오라고 강민정 그러니까 의원님한테 좀 그랬는데 강하게 좀 질책을 해야 되는데 지역구로 안 안타까웠어요. 아니 그게. 지금 교육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훌륭하셔요. 훌륭한데 훨씬 더 강하게 잡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아니, 그래 저도 공개적으로 그래서 강민정 의원 지역구 나와야 한다고 근데 안 나오시더라고. 많은 사람들 그 얘기했지. 근데 그나저나 이렇게 만나보시면 교육계 인사들이 이번 대선에 대해서 뭐 이렇게 분위기가 있잖아요. 임하는 어떤 그렇죠. 느낌. 이번에는 정권교육 확실히 해야 돼. 네. 평소에 정치 이야기 안 했던 선생님들이나 교육계 인사들이라든가 이런 어떤 느껴지는 현장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그 우선 교원단체들이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해서 뭐 이거 사실은 역사상 그렇게 교사들이 많이 모인 적이 없어요. 그때 여기도 이제 30만. 서희초. 네. 네. 하루에 30만이고 30만이 연인은 모였는데 80만. 그런 이제 교사들이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사실은 뭔가 좀 바뀔 줄 알았는데 여전히 학교 현장 힘들고 아이들 교육하기가 무척 어려운 시기다. 이러기 때문에 지금 교원단체들은 제가 알기로 정책을 만들어서 그 정책도 전달하고 협약도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뿐이 아니고 이재명 후보 측하고. 이재명 후보 측하고 예, 예. 그게 만났다고 제가 얘기를 네. 들었고요. 그게 아마 교원 단체들이 여러 곳이 있기 때문에 네. 뭐 5개 단체인가 함께 합동으로 해서 같이 만나서 정책 협약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 네. 그러니까 이제 물밑에서 교사 단체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교육운동 단체가 있죠. 교육시민운동을 이제 대변하는 네. 단체들. 네. 대표적인 게 지금 교육대기업 국민운동본부가 있는데 여기에서 그 7개 현안 정책을 지금 오랜 토론을 통해서 만들었고요. 예. 그것을 가지고 아마 좀 이게 상당히 과감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100만 국민 서명운동에 곧 들어갈 거로. 이거 기사로 한번 봤습니다. 기사 보셨어요? 교육언론처에 네네. 나와 있던데. 그렇게 그렇죠. 서명이 들어가고 국회에서 21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협약식도 하고 아. 이렇게 이제 단체도 활동을 하지만 네.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그동안에 교육적 요구들이 참 많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아마 그런 요구들이 많이 분출될 걸로 이렇게 가장 핵심적인 요구가 뭡니까? 지금 교육단체들. 아무래도 이제 교사든 뭐 교육단체든 네. 지금의 좀 정상적이지 못한 교육 예. 이것을 좀 정상화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무래도 요구가 크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것은 어찌됐든 고교와 대학의 서열화 이거 좀 해소해서 지금 이 AI 시대 아이들이 좀 창의력이 있고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는 네. 그런 종합적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제일 많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교육 복지에 관한 요구도 있고 왜냐하면 안심하고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학습을 하고 네. 또 집에 돌아와서도 응? 돌봄이나 복지를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요구가 있고 그리고 이번 아마 계엄을 겪으면서 특히 이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그렇죠. 강렬한 욕구가 있습니다. 예, 예. 이게 그냥 이론으로 하고 점수를 따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현실에서 바른 정치의식을 가지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민주시민교육 그다음에 바른 역사교육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가 사실은 지금 강합니다. 저기 서부지법 폭동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아이도 잘못하면 저렇게 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런 그렇죠. 생각을 가질 거 아닙니까 학부모님들이. 당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 학부모님들이 예를 들면 제가 엊그제 민들레 제가 고정으로 칼럼을 쓰는데 제목이 네. 뭐였냐면 내란 주체 세력은 경쟁교육의 승리자들이었다.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김문수, 윤석열 다 지금 내란의 주체들이 다 같은 대학 동문들이잖아요. 잘 나가는 근데 소대. 우리 솔직히 말하면 우리 사회나 네. 부모 입장에서는 또 내 자식의 어떤 삶의 미래를 생각하니까 우리 사회에서 그나마 거기에 보내야지. 그게 예.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예. 그 경쟁교육 안에서 또 승자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또 몸부림쳤는데 지금 이제 제가 보면 약간 종이 울린 거죠. 경고음이 빵 울린 거예요. 아, 이대로 그냥 밀어넣기만 하는 거, 그거를 도와주는 게 다는 아니구나. 네네. 내 아이를 잘 키우고 진짜 행복하게 하는 교육이 도대체 뭘까? 저는 이런 문제를 이번 내란 주체 세력들이 우리 사회에 확 던졌다고 봐요. 맞아요. 그래서 인성에 대한 그 욕구가 엄청 커졌더라고. 우리 아이가 사회 나가서 좀 그 공동체에 대한 생각도 하고 준법 정신도 지키고 좀 기본 소양을 가져야겠다. 민주적인 시민으로서의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서울대 네. 법대 나왔는데 지금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밖에 없는 재판을 받고 있는 맨날 술이나 처먹고 막. 이런 것을 아니 그런데 지금은 그런 과정에서 또 군인들도 보면 네. 똑같은 군인들이 계엄에 예를 들어서 참여했지만 뭐 명령에 의해서 지시에 네. 의해서 했지만 어떤 군인들은 좀 참된 군인이다 이런 걸 느낀 그렇죠. 사람도 있죠. 예, 예. 왜냐하면 바르게 증언을 하고 예. 압력을 넣고 심지어 윤석열이가 막 직접 면전에서 예. 압박을 하고 있어도 자신들이 양심에 따라서 정확하게 또 이야기를 하는 네, 위법적인 걸 못 받아들이겠다는 그렇죠. 거죠. 위법적인 그 다음에 이제 네. 헌법재판관도 그렇고 네. 헌법재판관 몇 사람에 의해서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네. 그래도 바른 이제 법 정신을 네. 구현한 그런 재판관들 있지 않습니까? 예, 좋습니다. 방금 강 희망입니다. 의원이 예. 조금 전에 조곤조곤 얘기하셨잖아요. 네. 저런 분이 아니에요. 지난 토요일 날 지금 그 기사 얘기하셨는데 예. 시민교육문화제라고 하는 게 예. 저기 동식자 앞에서 물론 뭐 교육계 인사들의 의지를 쫙 모으자 했는데 그날 비가 와가지고 많이 오진 않았지만은 그 연단에 그 비 오는 날 올라가서 지금 이 경쟁 교육의 폐해에 대해서 예. 뭐 소리 외치고 나오셨어요. 보니까 뭐 아까 이야기한 그런 내용이네요. 네. 엘리트 이제 교육 이게 기득권 세력이다. 암세포 같다. 뽑아내야 한다. 저는 그날 들은 얘기 중에 인상적인 그 장면 하나 있는데 대안학교 출신의 그 청소년인데 지금은 아마 졸업생일 텐데요. 우리나라 이제 그 공교육이 학교 교육 위주로 가고 있는데 사실은 교육이라고 하는 게 학교가 독점하는 시대는 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안학교 출신인데 거기 대안학교에는 학생 인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좀 찡했어요. 자기들은 학교 밖 청소년으로 분류돼 있고 우리가 얘기한 학생 인권 조례나 이런 것들은 학교라는 영역 안에서만 적용되는 거고 예. 이게 대안학교는 학교 아니라고 규정되기 때문에 네. 자기 학교 다닐 때 무슨 뭐 우리가 옛날 8, 90년대 그 경험했던 그 학교 폭력 있죠. 예. 체벌 뭐 이런 얘기들 쭉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 사회에 교육적 어떤 그늘이 많구나. 그것들을 조금 더 애정을 가지고 봐야 된다. 아니, 그래서 궁금해요. 대안학교가 인가를 받은 데가 있고 아직도 인가를 못 받는 데도 있잖아요. 네네. 흔히 이야기하는 좀 이 정규 학교들이 갖지 못하는 대안학교 원래 취지에 맞게 잘 굴러가는 데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나 봐요. 그냥 아니 각색입니다. 이번에 소년부 그냥 거기 각색이에요. 교회에서 소년부 세계로 교회. 뭐 이승만 국부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정신을 가르치는 뭐 학교 이런 것도 지금 그런 개념이죠. 네, 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다양하죠. 야, 부모님들도 잘 보고 판단해야겠네. 대안학교.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사는 일산이 이제 제가 거주하는 곳인데 우리 옆에 이제 파주 예. 교회에서 운영하는 대학교 맞아요. 심각하죠. 예. 그것도 나왔어. 이번에 네. 뭐 정강훈 막 그 밖에서 집회에 그 중학생들이 나가서 예. 뭐 이재명을 막 외치면서 막 그 어떻게 막 예. 처단하라는 식으로. 예, 예. 아이 그 큰 소리로 막 거기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보니까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왔을까 보니까 그게 미인가 대안학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교육청이 감독도 안 받고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루어지는 교육 내용 자체가 네. 아주 편협한 시각으로 그러겠네. 뭐 이승만 찬양 이런 것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예, 예. 근데요, 이게 대안학교가 사실 긍정적인 출발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우리 교육에 미치는 아주 효과나 도움이 컸어요. 컸죠. 예, 그런데 이게 법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기는 2021년인가 21대에서 대안학교 법이라고 하는 거를 아예 제정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최초로 대안학교가 이제 법 이 체계 안에 들어왔고 이걸 계속 개정해 나갈 거예요. 예, 예. 그렇게 되면은 지금 대안학교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 살리고 예. 또 문제적인 측면들을 일정하게 사회적인 어떤 합의하에 제어하고 저는 이런 것들이 조금 가능해지지 않을까. 제가 과거에 젊었을 때 그 풀무농업 홍성 풀무 거기도 가봤고 영산성지 네, 영산 이게 대안학교라고 활동하는 데를 몇 군데 가본 적이 있어요. 좋은 학교. 그 학교들은 아주 진짜 좋은 학교. 놀랍죠. 예, 그러니까 네. 그런 거 보면서 네. 야, 이게 감동을 받았었거든. 그래서 대안학교 참 좋은 이미지가 있었거든. 우리는 대안학교 하면. 근데 그렇지 않은 학교들도 꽤 그러니까 많다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게 그런 의미인데 대안학교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는 데는 정말 그 뭐 누구든지 추천할 만한데 네. 그 안에서 지금 얘기한 특정한 그 뭐 정파나 종파나 이런 자기들만의 논리를 가지고 아이들 교육을 그렇게 편해 그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맞아요. 모니터링 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 얘기도 있던데 교육 대개혁 아까 운동본부가 그 시민 교육 문화제 열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정교조 위원장께서 밝혔던 교사의 정치 기본권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그렇죠. 거론이 됐습니다. 이거 제가 봐도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예.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교사 정치 기본권을 법으로 금지해 놓는 나라가 우리나라니까 이게 그 국제 기구에서 엄청나게 계속 공고를 많이 했었어요. 예, 예. 국가인권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외국 같은 경우 보면은 네. 사실은 이게 시민으로서 교사의 권리 보장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이게 보장이 안 되니까 민주시민 교육을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아이들의 맞아요.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서도 이 교사의 정치 기본권은 보장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옛날보단 그래도 많은 분들이 동의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서 좀 다행이에요. 네, 지금 말씀을 간단히 소개해 보면 정규조 위원장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사의 정치 기본권은 민주주의와 교육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교사가 교육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어야 교육이 바로 선다. 교사가 정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민주교육이 살아난다. 교사가 선거 국면에서 토론할 수 있어야 교실이 살아난다. 이런 표현도 쓰셨고요. 지금 강민정 의원님이 얘기한 대로 교사 공무원에게 정치 후원과 그리고 근무 시간 외 정치적 견해를 허용해달라. 그리고 정당 가입과 휴직 이후에 선출직 출마할 수 있도록 정치 기본권을 좀 보장해라. 그리고 청소년에게 정치 토론과 모의 투표를 자유롭게 허용하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근데 상당히 저는 정확하게 짚었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 중립성은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업하는 내용을 그렇죠. 갖고 할 그렇죠. 때 예. 교사가 어떤 파당적 이해를 대변하거나 그런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그 수업이 끝난 방과 후에 교사들의 자유로운 정치 활동은 교사이기 전에 한 시민의 권리예요. 그리고 이게 개인적 문제가 아니고 민주주의 발전이나 교육 발전을 위해서도 교원 그다음에 공무원들의 정치 기본권은 네. 꼭 확보돼야 되고 저는 이번에 그 이재명 후보께서 당선이 된 뒤에
국회에서 입법을 하고 그게 뭐 거부권 행사 안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래된 수건이기도 할 뿐만 아니고 세계적인 보편적 권리이기도 하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그 촛불 집회에 3년 내내 매주마다 했던 촛불 집회에 인기 네. 스타 중에 하나가 촛불 밴드 노래 부르는 밴노래. 예. 우리 저 광주에 백금열 선생님 백금열. 그분이 예. 교사예요. 교사예요, 맞아요. 근데 이분이 작년에 해직됐어요. 해적됐어요. 왜 해직됐냐면 네. 2020년도 총선 때 네. 자기 제자, 자기가 가르치는 제자도 아니야. 어. 졸업한 제자한테 네. 그것도 밤에 근무 시간도 아니지 당연히. 예, 예. 아 이번 총선 때 투표 잘해야 된다. 오. 이런 이야기를 톡으로 보낸 것 때문에 정치 기본권 없는 교사가 함부로 정치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게 소송 당해가지고 재판을 예. 받고 해직됐어요. 그리고 지금도 또 다른 소송을 받고 있어요. 뭘로? 촛불 집회 나가서 교사가 노래 불렀다고. 이거 정치 집회 나가서 야. 노래 그래서 지금 또 다른 소송으로 고생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리 교사 정치 기본권이 없는 현실에 아주 생생한 어떤 그 실태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말이 안 선관위에서 지난번에 얘기하기를 어떤 선거든지 교사가 페이스북 좋아요 3번까지는 봐준다고 그런데 들었어요? 5번 이상 되잖아요? 경고 들어오고 한 10번 이상 되면은 무슨 교육청에다가 이 사람 이런 그 행동하니까 경고를 주라고 뭐 징계를 주라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들이 할 일이 이렇게 없어서 그런 것까지 보고 있냐고. 징계받고 해직되고 재판받고 이런 선생님을 보는 순간 아 나는 이제 정치 얘기는 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애들한테 사실은 수업 중에 우리가 중립을 지켜야 되지만 중립을 지킨다는 게 정치 얘기를 완전히 진공 상태로 만들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애들이 아니 윤석열 탄핵 그 심판을 하는 그 장면이 모든 유튜브나 모든 뉴스에 다 나오는데 애들이 안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생중계로 틀어주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생중계로 틀어주면서 교육적으로 이걸 아이들이 생각하게 해주는 건 네. 선생님들의 몫이거든요. 그렇죠. 이걸 강요하지 않아야 될 뿐이지. 근데 이런 거 자체를 사실은 막 논란을 만들고 못하게 만들고 이런 게 아직도 야. 교사 정치 기본권을 인정하지 그러니까 않는 교원단체들에서 제일 1번으로 요구하는 공약, 교육 공약이 이 교사의 정치 기본권입니다. 네, 네. 이번 뭐 지난번에 국회에서도 법률안이 좀 올라와 있는 게 있다고 하는데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예. 교사의 정치 기본권 회복을 위한 정말 총력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조직본부가 또 역할을 열심히 해야겠다. 역할을 진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백군현 선생님 이야기하니까 제가 작년 5.18 때 광주 내려가서 둘이 또 봤거든요. 사진도 찍고 막 힘내라고 서로 그랬다가 난 그 얘기는 못 들었거든요. 해직해서 아 해직됐다고 깜짝 놀랐네. 그런 분들이 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사실은. 어. 이게 징계의 정도만 좀 차이가 있을 예. 뿐이지 경고부터 아까 말한 해직까지. 예. 그러니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교육위원회 슬로건 보니까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교육도 이재명이라는 슬로건 하에 하는데 이재명 대표의 교육 공약이라 할까요? 핵심적으로 좀 내세우는 거 좀 정리가 됐습니까? 강민정 의원님? 요번에 이제 어제 10대 공약이 발표됐잖아요. 예. 그 10대 공약 안에 이제 교육 공약들이 녹아 들어가 있는 형태예요. 예.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AI 인재 양성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서울 그 입시 병목 현상도 완화하면서 대학 서열화도 좀 완화할 수 있게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의 돌봄 문제와 기초 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에 대한 집중 지원 네. 이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역사 교육 강화하는 거. 예, 역사 교육을 강화하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들어가 있죠. 그리고 유보 통합도 정부가 책임지고 유보 통합을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사교육비 것들이 부담 경감도 들어 있습니다. 네, 공교육 지원을 확실하게 네. 해서 예. 사교육 부담을 좀 완화하겠다. 예. 이런 것도 저도 있죠. 그 대목 중에 반가운 것은 기초학력 학습 안전망 지원 확대 및 자기주도 학습센터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자기주도 학습센터가 제 기억으로 10년
민선 몇 기더라 5기인가 이렇게 들어서면서 지자체 차원에서 많이 했어요. 많이 했거든. 네. 자기주도 학습 붐이 일었거든. 그때 민주당 소속의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싹쓸이를 했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선거 1주년에 그때 치러진 선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이 한동안 풍미했거든. 근데 어느 순간에 좀 조용해. 막 바뀌면서. 근데 다 하고 놀았지. 근데 다시 이걸 또 강조하시네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 자기주도 학습센터가 지금 그 어떤 식으로 갔냐면 물론 사교육 기관에도 많이 갔지만은 스터디 카페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이름이 뭐 아다르고 어다르긴 한데 스터디 카페가 동네마다 생기는데 그게 되게 이제 사적인 돈을 내고 하는 거고 지금 자기주도 학습센터 같은 거를 좀 멋있는 카페 형태로 요즘 독서실도 안 가고 네, 네. 스터디 카페를 가는 그 추세라면은 네. 이번 선거를 통해서 그런 공약이 실천되는 방식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좋네요. 정말 디자인 잘한 예쁜 스터디 카페를 동네마다 아이들이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은 것 좋겠다. 같아요. 좋은 것 같고 시민사회에서 주장했던 이 돌봄이 지자체가 같이 움직여야 한다. 학교 단위로만 맡겨놓으면 이게 잘 안 굴러간다.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거 공약으로 냈더라고. 지자체 협력형 초등 돌봄 추진. 이렇게 그거 나왔어요. 제가 어. 국회의원 국회 들어가서 진짜 두 번째인가 발의한 거예요. 저는 이게 확실히 신념이 있었거든요. 네. 이 아이들이 학교 방과 후에 돌봄을 지자체와 함께 하지 않으면 네. 사실은 계속 대기줄 있는 부모들은 결국은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뭐 옆집 아줌마 다 이런 식으로 사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그러다가 결국 직장 그만두고 이런 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잖아요. 이거 해결해야 되고 이게 애들 키우기 힘드니까 저출생의 사실 중요한 원인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지자체가 진짜 이 돌봄 문제 맞습니다. 함께 나서게 대통령이 그런 딱 의지가 있으시면 저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 저 성남에서 만난 학부모들도 그런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돌봄이 학교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또 뭐 다양한 부처별로 나눠져 있는데 이제 그런 걸 좀 통합했으면 좋겠고 학교 시설을 활용하되 지금 교사들에게 업무로도 너무 많다는 것도 학부모들이 지적하고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별도의 행정 인력이나 시스템이 들어와야 된다.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지난 그 장애인 날인가 그때 발표한 발달 정신 장애아 대상의 돌봄, 예. 국가 돌봄. 예. 저는 굉장히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돌봄이 아동 영유아기의 돌봄도 필요하고 장애 학생들에 대한 네. 돌봄, 그다음에 나중에 그 노인 돌봄. 사실 이 세 가지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겠다. 엄청난 변화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장도 성장이지만은 성장의 그늘에서 힘들어하는 이 돌봄 대상자들을 국가가 책임지겠다. 네. 이거는 엄청난 선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또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거는 장애 학생들이 고등학교 단계까지 특수학교를 졸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졸업하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졸업을 좀 유예시켜 달라고 계속 그래요. 대학을 갈 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 그러니까 장애, 성인 장애 약 이런 걸 만들어요. 이 성인 장애 약은 소위 말해서 아까 얘기한 대안학교처럼 그런 약 형태니까 어떤 법적 근거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지자체에서 예산을 좀 조금 뭐 생생내서 지원하긴 하는데 그 크기가 많지도 않고 지속적이지도 않고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근무 환경도 매우 열악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장애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평생 책임지는 구도로 가는 그런 첫 출발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장애에 대한 그 평생 돌봄 국가 책임제 아주 중요한 그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이재명 후보의 그래도 이재명 네. 교육위원회에서 이 슬로건을 그렇게 걸었는데 그게 뭐 단순한 장식은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제 교육에 대한 기대감의 표현이고요. 그 이재명 후보가 사실 걸어온 길에서 교육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정책을 펼쳤는가 이걸 조금 이제 보는 속에서 이런 이제 구호가 나온 건데요. 제가 이제 경기도의 교육의원을 3선 12년 동안 일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을 네. 한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경기도지사를 한 적이 있어요. 뭐 다른 정책은 다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고 교육과 관련된 그분의 정책이 어땠는가 이런 얘기를 잠깐 좀 짧게 소개하면
이 성남시장 할 때 김상문 교육감을 할 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혁신적인 교육 정책을 많이 내세웠고 그때 시군 지자체와 함께 협업을 했던 것이 뭐냐면 교육 혁신지구예요. 아, 기억나요? 네, 혁신교육지구라고도 예, 하고 교육혁신지구라고도 하고 뭐 시흥 이런 데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기억나요? 대표적인 곳이 뭐 시흥 뭐 예, 그런 예, 곳이었죠. 예, 예. 그런데 성남도 상당히 그 독특한 정책을 펼쳤어요. 그때 이제 상당히 오래전이지만 기억이 제가 생생한데 왜냐하면 제가 지역을 다 돌면서 확인을 해봤거든요. 예. 성남의 경우는 이제 시 안에 네. 교육을 할 수 있는 정책을 다루는 부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력을 배치했고 그 인력을 배치한 인력에 그 교육 전문가가 들어갔고 그 사람은 학교하고 직접 사업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대부분은 교육청하고 이렇게 많이 해서 그렇죠, 그렇죠. 이제 정책이 좀 구태하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예전에 것을 되풀이한다는 말도 있었는데 여기는 학교하고 직접 사업을 해서 학교가 정말 필요한 사업을 이제 시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간 것이 아주 기억이 납니다. 그것도 있었잖아요. 무상교복 같은 것도 가장 먼저 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도에서 할 때 도에서 할 때도 이제 뭐 그 당시에는 이제 무상급식 이런 것들은 이제 물론 이재명 도지사가 이제 하기 전입니다만 김문수 도지사는 사실 무상급식이나 이것들에 대해서 협조 안 해줬죠. 오히려. 네. 그리고 김문수 지사의 경우는 사실은 도에다가 무슨 교육국장인가 뭘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혼란이 많이 생겼었어요. 뭐 교육을 자기가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교육계에 있는 사람들이 막 서명운동을 하고 막 야단이었었죠. 그에 반해서 이제 그 이재명 후보가 이제 도지사 시절에 했던 네네.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게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하나는 이제 경기도 교육청하고 협업을 했던 건데 고용하는 그 기관하고도 같이 협약을 했던 것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바로 취업할 수 있는 거. 예. 그 고등학생 취업 활성화. 그러니까 대학 안 가고 그렇죠. 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또 이재명 후보의 그때 당시에 그 협약하는 그 시간에 한 말 같은 걸 들어보면 네. 관점이 아주 뚜렷하고 정확하더라고요. 네. 교육에 대한 관점이. 그것도 한 기억이 나고 그다음에 지금 사립학교에서 교직원을 채용할 때 네네. 이제 여러 채용 비리 같은 게 많잖아요. 많죠. 그래서 그것을 투명하게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도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협약을 했고 교육청에 이제 채용을 공정하게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이런 것들도 상당히 획기적인 정책이었다고 생각하고. 아니, 그 아까 뭐 그래도 이재명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재명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야. 그래서 맞아. 이거 맞는 아이디어가 말 아주 대단하세요. 김문수는 교육적으로 보면 다른 것도 모르겠는데 교육적으로 보면 매우 지자체나 이런 교육청과 협력이나 교육적 마인드나 이런 게 없는 것 같고 이재명 그 당시에 시장 지사 할 때의 그런 경험들 보면은 저는 그래서 이재명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는 이제 뭐 선거 전략을 다루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선거 기조 잡을 때 저쪽은 무조건 이재명 안 된다 이걸로 이제 선거를 치르려고 하잖아요. 뭐 우리 쪽에 아무리 얘기해도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 이거거든. 쟤네 기조는 그래도고 우리는 그래도 이재명 안 됩니다 하면 지금 국가 위기 상황이 어쩌고저쩌고 내란 세력 막 얘기해서 그래서 이재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예, 지금은 이재명이 필요하다. 지금은 네, 이재명. 그거거든. 지금 이재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입니다. 쟤네는 그래도 이재명. 우리는 교육도 이재명. 예. 교육도 이재명이에요. 그리고 교육도 이재명이고 예. 그만큼 이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나라의 근간이 될 교육 정책을 잘 해주기를. 사실은 그러니까 맞죠. 이재명 후보를 보면서 교육적으로 우리가 볼 때 대단히 이제 어렵고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그렇죠. 제대로 된 학교를 못 다녔어요. 맞아요. 금융고 출신이고 나중에 이제 사법고시 통과한 건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기대했던 교육에 대한 뭐 희망의 사다리 그 하나의 산 사례예요. 산 증인이에요. 그렇죠. 학교 밖 교육. 가정 배경이 중요하잖아. 열악하더라도 자기가 열심히 살아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렇죠. 그게 교육이 희망을 줘야 되는데 네. 그래서 교육 희망 네트워크인데 교육이 희망을 주지 않고 지금 교육이 절망을 주고 교육이 완전히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뭐 끊어낼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무기력하게 빠지고 있는 이 장면에서
그래서 이재명이 이제 새로운 교육 정책에 힘을 보태줘라. 근데 저는 그런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대통령 혼자 못 하거든. 되게 맞아요. 대통령 취임하면 일자리 문제, 그다음에 뭐 트럼프 관세 문제 처리하고 막 복잡해. 사실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래서 장관을 잘 뽑아야 돼. 교육부 장관을 잘 뽑아야 하고 그다음에 청와대 교육 담당 비서관이나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잘 뽑아야 돼. 교육부에서 파견도 나오고 막 그런데 교육위원회 구성도 잘해야 하고 그러니까 준비된 교육계에서 존경받고 실력 있는 분들이 대거 역할을 좀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 드립니다. 그 청와대 안에 네. 교육수석이 그리고 없어졌어요. 없어요. 예, 문재인 아래. 정부 그게 때 예전에 있었는데 네. 문재인 정부 때 없어졌어요. 네. 그러면서 더 교육이 실종됐거든요. 네. 왜냐하면 장관 혼자 할 수 없는 게 그렇죠. 청와대에서 다른 수석들이 자꾸 간섭을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간섭에 엉뚱하게. 네. 네. 그래서 교육문화수석 예전에 있던 것처럼 교육수석이 생겨야 할 거예요. 옛날에 그 뭐 예를 들면 사회정책 수석실 안에 교육비서관 이렇게는 있었어요. 그치. 노무현 그렇죠. 정부 비서관은 때 있었죠. 비서관 있었는데 아무튼 좀 교육계 인사들이 역할을 좀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청와대 생활해 봤으니까 감이 있거든. 이게 지금 내란 종식과 국가 정상화를 하려면 손댈 게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러면 자칫하면 또 교육계 현안들은 뒤처질 수밖에 없거든. 그렇죠. 근데 중심을 누군가 딱 세우고 있어야 대통령께서 판단을 잘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스텝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 정권. 박시영 우리 TV에서 예. 국가 정책 조언을 많이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정확한 말씀이에요, 예. 그게. 아니 뭐. 예? 자, 그러고 이 얘기 좀 한번 드려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뭐 지역별로밖에 조직 막 네. 움직이고 있다면서요. 근데 우리 방송에 나왔던 박석균 네. 교장 선생님이었죠. 네. 이분이 총괄 본부장 맡으셨죠. 총괄 본부장입니다. 임동기 씨가 조직 본부장. 네, 지금 그래서 오늘 사실은 살짝 자기 이름이 거론되도록 이제 대본을 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저기 천안, 네. 천안하고 저 세종 쪽으로 해서 움직였고요. 아마 2박 3일 걸쳐서 전국 17개 시도를 지금 한 바퀴 순회하려고 지난번에 이 조직 본부 만들 때도 한 바퀴 돌았고 네. 지금도 이제 각 지역에 가서 사실은 뭐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우스운 일이 있었냐면은 뭐 테일방에 다 모았어요. 네. 몇백 명이 모였어. 네. 근데 이게 스팸 처리돼가지고 하늘로 날아가 버렸어요. 야, 그러니까 요즘 네. 많이 모으면 안 그렇게 되더라고요.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직접 시도를 돌면서 그 시도에 사람들을 모으는 방들을 만들고 조직도 가만히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역할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뭐 임명장 하나 받았다고 다 했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또 밑에까지 스며들 수 있도록 동료차 지금 전국 투어 시작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은 사실 활동가들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럼요. 왜냐하면 승리가 목전에 있으니까 얼마나 사기가 충천에 있겠습니까? 네, 맞아요. 사람 만날 때보다 야 그래도 다 이재명 찍어야겠다 이렇게 말을 할 거 아닙니까? 너무 신나지 뭐. 지금은 뭐 분위기 좋으니까 네.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을 놓고 네. 아이 뭐 이제 이 정도면 됐지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안 거예요. 돼. 안 돼. 끝까지 안 끝까지 돼. 우리가 0.7%로 그 네. 졌던 그 경험을 생각해 보면은 절박한 세력이 이겨요. 압도적으로 이겨야 교육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맞습니다. 이 정신으로 가야 됩니다. 절박한 아니 세력.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 저는 네. 사실은 투표율을 진짜 중요한 것 맞아요. 같아요. 투표율 이 올려야 투표율 그러니까 나 하나 안 해도 대충 되겠지 뭐 판세 다 정해졌는데 아이고, 안 이렇게 돼. 생각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아니라 나 하나가 없으면 안 된다. 나 하나라도 보태야 된다. 그래서 네. 압도적으로 진짜 네. 누구도 거기에 딴지 걸 수 생각도 없도록. 못하게 못하도록. 이렇게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올 수 있게 투표율을 올리는 일을 정말 열심히 해야 될 저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는 조금은 이제 약간 안도하는 거는 여론조사 해보니까 적극 투표층 있잖아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이 층은 민주당 지지층이 국민의힘 지지층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치적으로는 적극 투표층이 높아요. 실제 이게 여론조사보다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적극 투표층만 한정해서 그 분석을 해보면 그래서 좀 기대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투표하고 싶은 열망이 진보 민주당 지지층들이 강렬해요. 지금 현재는 근데 이제 안심하면 안 되죠. 계속 그거를 끌어올려야 하는데 자 이제 서서히 마무리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강민정 의원님께서는 우리 선생님들 있잖아요. 선생님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 들려주시죠. 우리 선생님들이 사실 선거 때만 되면 작아지는 자기 스스로를 발견하면서 너무 속상해 하셔요. 왜냐하면 정치 기본권이 없으니까 마이크가 없잖아요.
그 교육 현장에서 느끼는 그 많은 문제들을 정치권에서 해결해 줘야 될 문제들이 너무 많은데 그렇지만 선생님들이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운동은 하실 수 있어요. 아, 예. 특정한 예. 후보를 지지하거나 이렇게는 못하고 정당과 관련돼서 선대본이나 뭐 캠프에 관여는 못했지만 정말 이번에 교육을 바꿔야 된다. 그 바꿀 힘을 우리가 함께 모아주자. 이런 데서 투표 참여를 주저앉지 말고 하실 수 있도록 주변에 계신 교사와 그다음 가족 친지와 친구와 이런 분들과 함께 그 교육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겨야 된다는 아니 운동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모 지역에서 제가 이제 실제 접했던 건데 그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에서 선생님들끼리 다들 아이들한테 그 투표의 중요성 얘기하고 그러니까 부모님과 함께 투표하는 거를 교육을 많이 시켰대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부모님 손에 부모님과 함께 가서 아이가 참관하고 투표했다 맞아요. 뭐 이런 거 막 올린다고 하던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마찬가지죠. 사실 6월 3일 사전 투표 때는 투표하는 날이라는 거 알려주고 혹시 이제 부모님께도 투표하실 건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건 문제가 안 되니까. 그렇죠. 그거 자체도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교육이죠. 민주주의 교육이거든요. 그럼요. 자, 우리 최창희 선생님은 저 고등학교 3학년들 중에서 지금 생일이 지난 학생들은 네. 투표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친구들도 이제 투표할 때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네. 좀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 들려주고 싶습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이번 선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이 정치가 사실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청소년들의 삶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다. 잘 아시다시피 청소년들이 지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정한 금액을 주는 것도 사실은 정치에서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어서 된 거잖아요. 그런 걸 생각한다면 청소년들이 너무 조용히 있으면 청소년들의 현실에 정치인들이 눈 감는다. 대통령 후보가 잘 모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디가 청소년이 아픈가 아픈 곳을 말해야 되고 가려운 곳을 긁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청소년들도 이번 선거에서 좀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고 당연히 투표 권리가 있는 투표권이 있는 우리 청소년들은 올바른 후보의 정책을 보고 비교해 보고 정확하게 기표를 해야 되겠고 내가 투표권이 없다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해야지 이거 아니고 청소년들이 이런 교육을 만들어 주세요. 또 이런 교육을 만들 후보에게 어머니 좀 해주면 좋겠어요. 또 질문도 할 수 있죠. 네. 있으면 질문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또 자기 생각도 표현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번 정치를 그냥 단순히 흘러가는 하나의 행사로 바라보지 말고 자기 삶과 밀접한 그런 것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청소년들도 관심도 가지고 목소리도 내고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 투표할 때는 하기야 저기 본투표 때는 쉬니까 그때 하면 되겠네요. 고등학교 3학년 그렇습니다. 학생들 예, 그때 예. 하면 될 것 같고 자 학부모님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 우리 자녀들 교육에 정말 제일 걱정 많은 분들이 학부모님들인데 뭐 이 민생의 문제입니다. 뭐 물가의 문제도 민생이지만은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옛날에 뭐 상아탑, 우골탑, 그러다 모골탑, 엄마의 영혼을 갈아 넣을 정도로 아이들에게 지금 신경을 쓰고 많은 투자도 하고 지출도 하는데 정말 이 만인 대 만인의 경쟁을 좀 더 경쟁 자체가 그 멈출 수는 없지만은 정말 좋은 결과가 나는 경쟁되고 누구나 웃으면서 협력하는 사회가 되도록 교육이 좀 바뀌어야 된다. 이 생각을 동의하신다면은 이번에 교육 대통령 만드는 일에 참여해 주시고 옆에 있는 다른 학부모들과도 서로 소통해서 정말 교육을 위해서라도 우리 꼭 투표하자 생각하고 제가 지금 딱 생각나는데 네. 제 강의 듣는 학생들한테도 투표 인증샷을 안 하면은 기말에 좀 문제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투표 동료니까 학부모님들도 독려해 주시고 우리 저 교원단체들도 사실은 투표 독려는 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권을 행사하는 사회. 우리가 총칼을 들지 않아도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손가락으로 투표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총알보다 투표가 강하다. 이게 충분히 우리 국가를 살릴 수 있는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역할인데 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놀기 전에 투표하고 가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 먼저 말씀하시죠. 저는 뭐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123일 동안 응원봉 집회를 하느라고
퇴근 후 음. 주말도 없이 주말 휴일도 없이 얼마나 사실 민주 시민들이 고생하시고 애쓰셨어요. 네. 그 응원봉의 빛을 투표소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밝히자. 이런 마음으로 광장에 나가는 마음으로 꼭 이번 투표에 참여하시고 반드시 이제 교육 대통령 우리 손으로 만드는 일에 함께 해주실 걸 정말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우리 예, 본부장님. 네, 민주주의가 위기가 오면 우리 삶도 위기가 온다는 것을 이번에 정말 절감을 했습니다. 뭐 아침에 일어나면 휴대폰 보면서 이게 어떻게 됐나, 어? 또 일상생활 하면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어찌됐든 국민을 무시한 정당, 무시한 후보에 대해서는 강력한 심판을 해주는 게 맞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 이거 뭐 용어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네. 건설할 후보에게 우리 힘을 정말 모아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 교육은 우리의 현실 삶이자 또 미래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육의 여러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하고 비전이 있고 희망이 있는 그런 교육을 일궈갈 후보, 제가 볼 때는 이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같이 함께 합시다. 고맙습니다. 네. 네. 교수님도 한 말씀. 그 고사성의 화이부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게 왜 평화가 중요하다는 얘기도 되지만은 각자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자기의 특성을 죽이지 않고 서로 공존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투표를 통해서 저 사람의 나와 다른 생각을 내가 바꾸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공존하는 사회, 평화를 유지하는 사회, 이걸 위해서는 자기 권한을 최소한의 권한인 이 투표를 통해서 정말 자기 의견을 표현하고 그게 서로 조화롭게 이루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투표는 미래를 위한 사실은 준비입니다. 지금 동네 마을 나가보면은 공실, 정말 폐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제 폭망한 상태, 그리고 미래가 정말 삭제되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압도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의견을 모아준다면은 그 동력으로 교육개혁도 하고 경제개혁도 하고 정말 우리 사회가 살만한 미래가 확보된다고 생각하니까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고 특히 교육에 대한 관심 더욱더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그 어렸을 때 그 학교 다닐 때 늘 배웠던 게 잘못하면 벌 주고 잘하면 상 주고 네. 이런 게 이제 학교에서 배웠던 건데 나라 운영도 마찬가지죠. 잘못했으면 벌 받아야 하는 거고. 벌 받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평범한 진리가 이번 투표 과정에서 확인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오늘 교육백과사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